예, 고생들 많으십니다. 먼저 해경 그리고 국민안전처 장관님께서 답변해 주실 내용인데요. 세월호 보니까 온 국민이 가슴이 먹먹합니다. 한편으로 분노가입니다. 진실에 대한 규명 요구가 규명 요구가 높습니다. 왜 인양이 되고 있지 않았는지, 왜 인양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주장했던 자유당의 모 대선 후보도 지금 문득 떠오르는군요. 왜 인양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존재했었는지 세월호 선체 모습을 보니까 느껴지는 하루입니다. 여전히 구조와 수색의 이런 재난사고의 구조와 수색의 주체가 해경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 있습니다. 저도 이명수 의원님, 존경하는 이명수 의원님의 지적에 동감하면서 오늘은 그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면 아닙니다. 천천히 그 문제는 계속 따져 짚어나가고 함께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대법원은 공우영 잠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왜 기소가 된지는 아시지요? 국가가 책임져야 될 구호 책임, 민간 잠수사가 나서서 맡았습니다. 그런데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서 죽은 동료의 시신을 재수습도 하기 전에 이렇게 기소되고 재판정에서 고초를 겪어야 했습니다. 무죄가 났습니다. 이 정도면은 공무원 잠수사에게 공식적인 사과 또는 이에 버금가는 공적인 유감 표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사실 국민으로서는 너무나 감사한 분들입니다. 어떻습니까, 장관님?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절차는 맞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는 것은 제가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간 것을 그것이 무죄가 났다고 해서 거기에 관련된 사람이 기관의 장이 사과를 하는 것은 어떤지 제가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자, 정치적으로는 여러 가지 표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제가 정치적이지 않습니다. 사과, 그에 상응하는 유감의 표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들 지금 해경에서 수사를 해가지고 기소된 사안입니다. 무죄가 됐습니다. 치하를 해도 무엇할 판에, 표창장을 내려도 무엇할 판에 피고인으로서 고초를 겪었습니다. 무죄라고 해서 모든 것이 무의로 돌려지는 것이라 지난 시간의 고통은 일반인이 떠올리기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러면 그에 상응한 입장 발표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장관님께서 그냥 며칠 곰곰이 더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너무 무책임한, 무성의한 답변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건 저 개인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기관의 장으로서 필요한 기관의 보좌를 받아가지고 제가 판단하고 그 결과를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정말 숙고를 해보시길 바라는 것이 조직의 권위는 잘못을 감추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이 있으면 그것을 기꺼이 인정하는 데 국민들은 박수를 칩니다. 정말 위대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숙고하시길 바랍니다. 경찰청장님, 예. 자, 경찰의 집회에 대한 이중잣대에 대해서 지적하려고 합니다. 어떤 문제 물으실지 아시죠?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사저로 가셨습니다. 그 사저 앞에서 복귀한 이후 나흘간 집회가 연속이 되는데요. 무려 150건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가 됩니다. 군가가 너무 크게 틀어져 있어요. 친박 집회 참여자들이 아이들에게 시비를 걸어요. 등등. 정말 바로 옆에 학교하고 담장을 같이 하고 있는 사저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요. 150건 접수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십니까? 150건인가 145건으로 저는 왔는데요. 하여튼 뭐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처음에 이제 초기에 한 3일 정도는 그런 좀 이 집회 현장에서 여러 가지 좀 실랑이들이 있었고 뭐 소음도 좀 과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이후로 이제 적절하게 제한과 금지 통보를 해서 지금 현재는 그런 일이 없는 것으로 예.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집행에 있어서 반드시 참고하셔야 될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집회의 자유에 대해서는 현행 집시법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어느 집회든 간에 집회의 자유가 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친박 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잣대가 너무 이중적이었어요. 오늘 인양된 그 세월호 참사가 있은 지 며칠 이내에 있었던 종로 일대 청와대 인근의 집회 신고에 대해서는 3일 만에 사실상 이런 탄원서가 직접 존재했는지 저는 그것도 미심쩍습니다. 80여 명의 탄원서를 이유로 해서 69명의 집회 참여자들이 대거 연행되기까지 했습니다. 탄원서를 이유로 그렇게 바로 출동하셨던 조직입니다. 그렇게 출동을 명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너무 이중적이지 않습니까? 여찌됐든 간에 법은 공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 기준이 헌법 합치적이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전제로 말씀드린 거고요. 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국가기록원장님. 예, 잠시 마이크
사용하실 수 있는 것으로 잘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기록원장입니다. 예, 대통령 기록물 관련법의 목적이 뭡니까? 대통령 기록물을 안전하고 엄중하게 보호하는 것입니다. 자격 없으십니다. 모르고 계십니다. 대통령 기록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법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국가의 기록물들은 공개가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공개를 한다는 원칙하에 기록물이 생산되지 않는 그 아이러니한 모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관련 법들은 적절한 정도의 장치를 마련하는 겁니다. 그게 대통령 기록물을 예외적으로 보호하는 겁니다. 대통령 기록물법 1조의 목적에 나와 있습니다.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지금 국가기록원장님께서 목적 자체를 정반대로 알고 계시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이런 사태가 뭔지 짐작하시지요? 환경 권한대행 지금 지정작업 착수하고 있지요? 예, 기록 지정 대통령- 이관 작업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지정에 관해서는 임기 종료 전까지 법적으로 지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네. 전직 대통령은 임기가 종료됐지요? 임기가 종료됐죠. 지금 박근혜 대통령 임기 중입니까? 아니지요. 지금 뭐 해석을 하자면은 권한대행의 임기. 아니요. 권한대행 임기. 네, 거기까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권한대행 임기까지라고 보고 네, 있습니까? 네, 네. 자, 권한대행이 지정 권한이 있다라고 유권 해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런 결정을 내리셨습니까? 근거는 이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헌법 71조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 권한대행이 고리시에 모든 권한을 대행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 모든 하고요. 권한을 대행하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그런 일반론적 해석으로 했습니까? 그리고 이제 대통령 기록물법 2조에 의해서도 2조의 그 대통령의 정의에 대통령 권한대행 또 당선인까지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두 가지의- 정의 규정은 대통령과 관련한 기록물 지정과 관련한 주체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요. 기록물 생산 주체에 대한 정의 규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대통령 기록물 관련법에 대한 목적을 모르고 계시니까 관련법 해석도 지금 그릇되게 하고 계신 겁니다. 대통령 기록물을 지정해서 일정 기간 동안 보호를 하고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기록물 생산 주체에 의한 행위로만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대통령이 본인이 한 업무와 관련한 지정 기록물을 만드는 겁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금 황교안 권한대행 같은 경우겠지요. 임기 중에 자신이 생산한 기록과 관련해서는 자신이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나중에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돼도 그것을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은 당의 대통령뿐이 없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황교안 권한대행이 지정을 하고 난 뒤에 자기도 열람을 못합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좀 법률적인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법리적인 해석이 아주 많습니다. 심각합니다. 지금 법률 자문 구하셨다고 하는데요. 법률 자문 어디다 구하셨습니까? 우리 행정자치부 소속 고문 변호사님들께 예, 제가 그 받았습니다. 자문서 받아봤는데요. 너무 허술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방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정도의 너무나 1차적인 정말 법률 전문가가 했다고 볼 수 없는 1차적인 형식적인 법률 해석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당의 법률의 취지도 몰각하고 있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에서 저희 의원실에서 관련된 법률 자문기관이 어디냐고 문의를 했더니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공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자문 의견에 근거해서 공적인 판단, 그것도 이렇게 온 세상이 떠들썩할 만한 판단을 하셨습니다. 세상에 어떤 변호사가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지 못하는 의견을 그렇게 절체절명의 중요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의견을 주고 개인정보 보호라는 그런 우산 속에 숨습니까? 그런 자문기관이라면 국가 예산을 들여서 자문할 필요 없습니다. 공적 자문은요, 정말 스스로 공개해도 스스로의 하나의 거리낌도 없는, 전문가적 양심에도 거리낌 없는 분한테 자문기관 바꾸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떻게 개인정보가 되는지 제가 다시 하문하였더니 답변은 그랬습니다. 그게 개인정보라는 법률적 답변도 당의 변호사가 했답니다.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유재정 의원님 예. 좀 마무리해 주세요. 예. 10분이면. 뭐. 자,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황교안 권한대행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통물 기록물에 대한 지정과 이관 작업은 위법행위입니다. 위법행위에 국가기록원이 동조해서 되겠습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법률에 의해서 공백이 있죠. 대통령이 탄핵되었을 때 이런 방식의 권리가 있을 때 지정권자가 누구인지는 법률이 명확하지 않지요. 법률에 규정은 없습니다. 예. 네. 그러면은 유추 해석은 그 법의 취지에 맞게 해야 됩니다. 근데 아까 법의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명문으로 나와 있습니다. 투명하고 책임성 보장하기 위해서 공개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럼 원칙은 공개입니다. 지정을 해서 보호를 한다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지금 방금 제가 처음 질문했을 때 이 법의 목적도 모르고 계셨지요? 예, 대통령 기록물 중에 수많은 기록물은 공개가 됩니다. 그러나 국가적인 어떤 혼란의 방지 또 예외적으로 예외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정을 한 것입니다. 예외적인 것은 엄격해야 합니다. 네, 네. 원칙이 공개입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종전에 유권 해석 잘못됐다라고 이름 잘못돼 보이는데 다시 검토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그런 생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자, 본 법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 행정기관입니다. 근데 그 법의 목적도 정반대로 알고 계셨습니다. 목적 조항도 못 보고 오신 법령의 분입니다. 일반적으로 법령의 1차적인 해석은 집행기관이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요. 그런 근데 부분에 대한 목적도 그렇게 해석은 정반대로 알고 계시는 그런 자, 유권 이정미 해석을 의원님. 국민이 어떻게 지지합니까? 그 마무리해 주세요, 이정미 의원. 다시 한번 그 정도 주문합니다. 하면 됐습니까? 재차 검토하십시오. 법률적 검토 재차 하실 수 있겠습니까? 위법행위 엄중히 묻겠습니다. 예. 위법행위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이게 위법한 지정행위고 이관행위라면 그거 법률적 책임지시겠습니까? 정치적 예. 책임 아닙니다. 예. 저희들은 위법한 행정행위에 대해서 개인 손해배상까지 책임지셔야 합니다. 책임지겠습니까? 네, 책임지겠습니다. 예, 법률적 책임 묻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기록원장. 끝내시고. 다음은 김영진 의원.